점 깨고 자 8번 가볼게요. 8번 보시면 지금 A, B, C 세 도선이 있죠. 그랬을 때 C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 즉 오른쪽으로 지금 C에는 IN 전류의 세기가 흐른다라고 나와 있고 PQ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P랑 Q에서 자 일단 C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C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C에 대해서 오른쪽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네. 얘를 한 칸이라고 봤으니까. 오케이? 네. 그다음에 P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1의 자기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합성 자기장 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자기장 세기가 여기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얼마 나와야 된다?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P점과 Q점에서 A,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 방향이 서로 반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A, B는 같은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 전류여야 돼? 같은 방향 전류여야 되죠. 어떤 영인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일단 같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라는 얘기잖아.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근데 자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P 지점과 Q 지점은 완전히 대칭이죠.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B에 의한 자기장이 대칭으로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 일단 A, B의 전류 세기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A랑 B의 전류가 완전히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 I'이 흐르면 여기도 얼마 흘러야 돼? I'에 일단 전류의 세기가 흘러야 돼. 중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한 칸, 여기서 세 칸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세 칸, 여기서 한 칸일 때 플러스 1이잖아. 세기가 대칭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점대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점 결과적으로 이 중점이 A, B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0이 지점이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얘의 왼쪽이면 A가 우세한 지역일 거 아니야. A가 우세한 지역에서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A, B에 의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그러면 A에 대해서 오른쪽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A에 의해서 오른쪽이어야 돼. 그럼 얘는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돼?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야 돼? 위로 흘러야 돼. 그럼 얘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 얘도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I', 흐르는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눈치를 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봐봐. 자, 지금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P점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쌤이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얘를 XI가 흐른다고 하고 얘도 XI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일단 이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한 칸 떨어졌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몇 칸 떨어졌어? 3칸 떨어졌지.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X가 나오겠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도합해서 총 마이너스 3분의 2X가 나올 거고 이 3분의 2X가 얼마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야 된다? 2분의 3이 나온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분의 3I가 흐르는 전류구나. 얘도 2분의 3I가 흐르는 전류구나까지 예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 지문 그리고 풀어보면 기억, 전류의 방향은 A랑 B에서 같을 수밖에 없고 얘는 I보다 크죠? 2분의 3I니까. 그 다음에 R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R점을 보시면 A, B에 의해서 얘는 한 칸, 얘는 세 칸이잖아. 그러면 A, B에 의해서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C에 의해서 뭔가 바뀌었을 텐데 C에 대해서는 몇 칸 떨어져 있어? R점은 2칸 떨어져 있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도합해주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수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잡아주셔야겠죠. 1번 되겠네. 할 수 있겠니? 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뒷장으로. 자, 그러면 일단 진도부터 좀 나갈게요. 뒷장 또 풀어줄 거야 다시. 자, 77페이지 한번 보자. 77페이지.
가봅시다. 잠 좀 깨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원형도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건 직선도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죠. 자, 우리가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마는 거야. 이렇게 말아 올린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형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철사를 구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철사를 구부렸을 때 첫 번째로 특징이 자기장 모양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별표 쳐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 모양, 자기장 세기, 자기장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거야.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는 무슨 모양이 나오는데? 직선 모양이 나올 거야 일단.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 바깥쪽에서는 동심원 모양이 나와요. 원형도선을 중심으로. 자, 이걸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지금 봐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형태죠. 원형도선이 말려있는 형태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기장 방향을 찾는 건 앙페르 법칙을 그대로 따라요.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이죠? 전류 방향, 내 손가락 감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각 지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걸 다 중첩할 거야. 이렇게 흐르는 전류들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할 때 자기장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감기겠죠. 이렇게 계속 감겨가는 거야, 자기장이. 그래서 지금 동시원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원의 중심에서는 봐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원의 중심에서는 나오는 쪽, 수평면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걸리죠. 이게 돌면서 계속 어디로 걸리는 거야? 수평면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계속 자기장이 중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는 어디 방향으로? 수평면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이러한 형식으로 앙페르 법칙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밑에 한번 넘어가보세요. 밑에. 야, 여기다 별표 쳐놔. 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제일 많이 물어봐. 그래서 요걸 빨리 판단하는 법을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원형도선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 이거 앙페르 법칙 할 때 기억나죠? 자, 요거를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야. 자, 어떻게 사용하냐? 내부 자기장의 방향,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부 자기장 방향이 이번엔 뭐가 되는 거래? 엄지손가락 방향이 될 거래요. 그리고 이때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빨리 예상을 해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여기다 써놓을래요? 봐봐.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 자, 이런 원형 도선이 있어요. 자, 이런 원형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내부,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빨리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지금 도선이 어떻게 있는 거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원형 도선이. 여기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감기겠죠. 전류가.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내부 자기장 방향 어떻게 정하면 된대? 그렇지. 엄지손가락하고 지금 도선 전류의 방향이 내 손가락 감는 방향이잖아. 전류 방향대로 내 손가락 감아보면 이때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죠? 밑에 쪽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밑으로 뿜어져 나가는 방향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감잖아. 이렇게 감으면 밑에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갈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판단을 해줄 건데, 자, 자기장은 항상 순환하는 개념이죠. 자기력선 순환 구조를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여기서 나갔다면 얘가 돌아서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다음 얘가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개념을 갖게 된다. 이런 형태로 원형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직선도선 할 때랑 반대로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직선도선이랑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직선도선 할 때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엄지손가락이 원래는 전류 방향이잖아. 계속 이렇게 감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근데 이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감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장이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중첩된 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미어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사선을 돌릴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전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보면 전류가 이렇게 돌겠죠. 그럼 전류가 도는 방향을 빨리 왼손가락으로 감아야 돼. 얘는 앞에서 뒤로 감을 거야. 이렇게 감으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원형무선 중심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하면 끝나. 하나만 잡아놓으면 어차피 얘는 순환하잖아. 어차피 얘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방향만 잡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앙페르 법칙과 반대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도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 자, 자기장의 세기는 사실 원형 도선이나 직선 도선이나 똑같아. 당연히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 세겠죠. 여기 밑줄 도선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수록 전류 세기가 세면 쓸수록 자기장 세기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별표. 자,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K2 곱하기 R분의 I로 결정을 할 거고, 자,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기 오른쪽에다 잠깐 써봅시다.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수평면상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R인 상황이야. R인 상황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I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원형 도선의 중심,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되는데, 어떤 K2라는 값의 상수값이에요. 얘는 반지름분의 전류의 세기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K2 있죠. K2는 아까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했을 텐데 K1은 2파이분의 뮤예요. 근데 K2는 2분의 뮤야. 그래서 달라. 상수값이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하고 다르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네, 문제 풀 때 처음에 좀 헷갈려 하더라고. 봐봐. 자, 요거 하나만 써놓자. 봐봐. 자, I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R만큼 떨어진 지역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B0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B0일 때 자, I의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래요. 자, 이 지점의 자기장 세기를 B0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얘는 그냥 B'인 거야. 우리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B0고 얘는 그냥 B'으로 모르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는 K1 곱하기 R분의 I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K2 곱하기 R분의 I야. 상수값이 서로 달라. 똑같다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잠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비우사와르가 적분해서 구하면 된대요. 인테그랄 씌워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얘는 다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정의하고 갈게요. 봐봐. 자, 이 지점을 1번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 지점을 원의 중심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할게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있어요. 자,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 중에 자기장이 더 센 지점은 1번일까 2번일까? 2번. 어딜 것 같아? 1번. 1번이 더 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기장 세기는 1번이 2번보다 더 세.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도선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자기장 세기가 더 센 거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해는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잠깐 내려가서 여기서 몇 가지 하나 더 정리하고 갈게요. 뭐 오른쪽은 마이너스 9, 왼쪽은 플러스 9,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잠깐 써놔 이것도. 봐봐. 전류 방향이 딱 봤을 때 이렇게 수평면에 있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어준단 말이야, 원형 노선을. 그랬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원형 노선의 중심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겠죠. 네 손가락으로 전류를 감았을 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놨어요. 들어가는 거.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걸린다. 라는 걸 지금 여기 설명한 거예요. 뭔 말이냐? 시계 방향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도는 거야?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도는 건 뭐다? 마이너스. 직선도 선도 가는 방향에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결정해놨잖아. 얘는 똑같이 외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돌면 얘가 왼쪽으로 전류가 돌면 이때 가운데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연산할 때는 플러스 9를 붙여서 연산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나오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렵냐? 해봐야 돼. 해봐. 민규야, 해봐. 그래, 이거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자, 밑에서는 원형도선의 자석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원형도선의 자석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자, 쌤이 여기다 원형도선을 조금 뉘어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자, 전류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해 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도는 거야, 지금.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상황이야. 자, 밑에 자기장을 그려보면 자기장이 어떻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렇게 엄지가 위쪽이야. 즉, 이 도선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수현아, 보고 있냐? 정신 파이터. 힘내야지. 할 수 있다, 수현아. 힘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이 나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순환을 해야 되잖아. 그죠? 얘가 나가서 이렇게 돼서 다시 들어와야겠네. 여기서도 나가서 이렇게 돼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전체적 분포도가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자기력선 분포도를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자기력선 분포도가 뭐랑 똑같이 생겼어? 자석의 자기력선 분포도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원형 도선을 하나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석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 원형 도선을 빨리 자석으로 생각하고 극을 결정해버리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 플러스 N극이야? S극이야? N극이죠. 그래서 나가는 쪽이 여기가 N극, 들어오는 쪽이 S극처럼 구성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전류를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냥 N극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엄지가 N극이다. 그리고 원형도선도 하나의 자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1, 2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간단한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면 A랑 B가 있는데 가나다 세 가지 상황을 부여하는 거죠.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일단 플러스는 시계 방향,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나타내는 거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중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냐? 자기장 중첩을 시켜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가 상황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I가 흘러요. A에서는 오른쪽으로 I가 흐르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 I가 흐르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준 자기장을 빨리 명명을 해놔야겠죠? 쌤은 A 반지름을 갖고 전류 I가 흐를 때 기준 자기장 1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 풀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네. 그러면 가운데서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러면 A분의 I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A분의 2i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돼? 2 나오겠네. 그럼 두 개 도합하면 여기서는 자기장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나로 가보시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바뀌죠. 그죠? 2i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2i가 돈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플러스 몇으로 바뀌어야 돼? 2로 바뀌는 거죠. 뭐야? 잘못했잖아. 그죠? 처음 잘못했죠? 자, 요렇게 할 때 다시 봐보면 얘에 의해서는 a분의 i니까 마이너스 1이 맞죠? 근데 얘에 의해서는 2a분의 2i잖아. 그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왼쪽으로 돌리면 얘는 세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제로 5의 자기장 세기를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2i에 마이너스 2i에 플러스 2i, 그러니까 요렇게 2i에 반시계 방향에 시계 방향 2i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두 개 도합하면 플러스 1의 자기장이 나오겠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수연 할 수 있겠니? 좋아.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봅시다. 2번. 자, 2번을 봐보시면, 자,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 알려줬는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얘가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류 방향이 어디가 나와야 돼? 이렇게 흘러야 뒤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야. 그러면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형도선의 전류 방향은 B다. 그 다음에 원형도선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균일한 자기장이야? 아니죠. 그죠? 자, 여기랑 여기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자기장 색이 여기서 더 세다고? 1번이 더 세다 그랬잖아. 2번에서 최소값이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자기장 세기가.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건도 틀렸다. 오케이?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O점과 P점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같냐고 물어보는데, 자, 얘네가 이렇게 뒤로 들어갔어. 그러면 쭉 돌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보시면 P 지점은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네. 얘는 밑으로, 얘는 위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겠다. 그러면 기억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까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봐보시면 지금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솔레노이드란 단순하게 그냥 원형도선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형도선은 이렇게 해서 한 번 감아놓은 형태였지, 그지? 근데 솔레노이드는 이 도선을 여러 번 감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여러 번 감아서 만 형태가 솔레노이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서는 자기장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중심축에 나란하고 균일한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이런 자기장들이 한꺼번에 중첩돼서 팍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형도선 내부에서는 팍 하고 이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자기장들이 각각이 다 중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첩이 될 거고, 얘가 중첩돼서 쭉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순환해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겠죠. 이러한 형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더라. 당연히 원형도선의 자석화를 배웠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원형도선이 많아진 거잖아. 그래서 하나의 크나란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심축에서 나란하고 균일한, 그러니까 여기서 쭉 균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균일한 거야. 이렇게 균일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은 우리가 원형도선 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앙페르 법칙을 뒤집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내 손가락 방향이 뭐야? 전류 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렇게 쭉 감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때 엄지손가락이 뭐야?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예. 원형 도선 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우리한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장 세기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원형 도선하고는 달라요. 자 자기장 세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단위 길이당 감은 코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 전류 세기가 세면 세겠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감은 코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네. 자기장 중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중첩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코일이 많으면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좋겠죠.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한꺼번에 중첩돼서 팍 하고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당연히 코일 수가 많으면 좋고요. 단위 길이당 감은수라는 건 촘촘히 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엉성 감으면 중첩이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촘촘히 감으라 이 말이야. 촘촘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수록 자기장 세기가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별표 하나만 쳐놔. 단위 길이당 감은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수식값으로는 솔레노이드의 길이 분의 뭘로 하면 된다? 감은 코일수. 단위 길이당이니까 길이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뒤에 감은 코일수가 분자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길이당 감은 코일수 n은 어떻게 한다? L분의 n으로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일단 문제 적용하면서 다시 풀어볼 거고, 여기선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주변에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역선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하면 되냐, 원형 도선 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돼. 봐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얘들에 의한 자기장이 다 중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다 중첩되면 엄지 방향이 왼쪽으로 팡 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옮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순환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줘야겠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줘야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환하려면 안에서는 이렇게 가야겠죠. 할 수 있겠나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솔레노이드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엄지 방향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엄지가 자석에 어떤 극에 해당하게 되겠어? N극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엄지가 N극이고 반대가 S극인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뭘 하면 된다? 엄지가 N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옮기겠지. 이렇게 옮기니까 여기가 안 되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봐요. 간단한 개념 체크다. 단위 길이랑 감은 코일수라고 되어 있으면은 전체 감은 수랑 되는 거예요. 전체 가문 횟수랑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긴 뭐하지만 전체 가문 횟수만 보고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싼 말이긴 한데 좀 다르죠.
지금 보면 전류가 어떻게 감기죠? 이렇게 감기죠. 그죠? 이렇게 감기면 솔레노이드의 요 위쪽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자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밑에가 S극, N극인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S극과 S극은 서로 인력이 작용해, 척력이 작용해, 척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억,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절 측정값이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증가해요? 예. 네, 증가해요. 자 그다음에 니은 전류 세기가 증가하면 절 측정값이 어떻게 되겠죠? 증가하겠죠. 자기장이 더 세지면서 강한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얘가 S극이 아니라 이번에 뭐가 되겠죠? N극으로 바뀌겠죠. 그럼 둘이 인력이 작용하면서 자석을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저울의 측정값이 더 어떻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다.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세기를 물어본 거 있는데 자기장 세기 B는 NI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B는 원래 이것도 유전상수가 들어가면서 μNI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 상수값이니까 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NI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N을 먼저 결정을 해봅시다. 자 N은 L분의 N이라고 했었죠? L분의 N. 자 근데 지금 봐보면 가나와 같이 코일의 가문수가 서로 어떻게 된대? 같대. N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N이 서로 같은 상황. 얘가 1대1인 상황인데 자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몇 대 몇이죠? 1대2야. 길이가 1대2다. 자 그러면 단위 길이당 가문 코일 수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예. 그죠? 2대 1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 코일 수는 2대 1이 나와야 되고 자 전류 세기비가 몇 대 몇이죠? 1대1. 1대 2죠. 그럼 얘가 1대 2니까 둘이 곱해주면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1. 1대 1 나오겠죠. 답은 1번. 할 수 있겠죠?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예시들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전자석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확인했듯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걸어주면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자석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자, 그 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뭘 넣어주면 된대요? 철심을 넣어주면 돼요. 철심이 이제 강자성체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뒤에서 자성체를 한 번 더 할 거고, 자, 이 철심을 넣어주면 철심이 자기화되면서 그냥 여기만 밑줄 쳐놔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솔레노이드만 있을 때보다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철심이 자석이 되면서 자기 자기장을 하나 더 내뿜는 거야.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과 철심에 의한 자기장 두 개가 중첩이 돼서 더 센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자석들을 이용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는 게 있고 또는 뭐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토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예시로 외워야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MRI는 이게 자기공명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MRI예요. 뭐 마그네틱, 리소너넌스, 이미지네이션 뭐 이런 거 자기공명 좀 있어 보이네요. 영상 뭐 이런 거요. 뭐 별거 없어요. 병원 가면 하는 거잖아. 병원 가서 MRI 찍는다 하는 게 요거 하는 거야. 이 주변에 코일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코일들이 감겨 있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요. 즉 인체한테 강한 자기장을 빡 뿜어주는 거야. 강한 자기장을 뿜어주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스핀 이제 전자들의 스핀 방향이 바뀌어요. 스핀 방향이 바뀌면서 그걸 입체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MR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주겠죠, 얘도. 그죠? 그래서 이게 MRI고 자기부상 열차는 딱 봐도 알겠죠. 예. 그죠? 말 그대로 열차를 띄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영구 자석이 있죠. 그래서 자석을 놔두고 여기에 전자석이 있어요. 전자석은 전류를 걸어줄 때만 자석이 되는 애죠. 전류를 걸어주면 여기 자석이 강한 자기력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가 청력으로 떠요. 오케이? 얘 전자석을 밑에 따야 되고 위에 따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청력을 유발시켜 얘를 띄우는 거야. 띄운 다음에 보내는 거죠. 네. 그럼 마찰력이 줄어들 거 아니야. 공기저항력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그런 자기부상 열차다. 전자석 기중기.
뭔지 알겠죠? 그죠? 되게 폐품들 이렇게 자석으로 해가지고 얘를 드러내는 거예요. 토로이드는 얘는 핵융합 장치에서 쓰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장을 이렇게 가둬요. 자기장 세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거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시험 직전에 좀 외우시면 돼요, 사실. 밑에 내려가시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당연히 자기력을 받게 돼요. 왜 자기력을 받게 되죠? 자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고 오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원래 있던 자기장이 서로 충돌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을 받을 텐데 그 자기력의 방향과 자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면 봐봐. 자 지금 얘는 자기력의 크기를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의미하는 건 외부 자기장 세기예요. 도선이 아닌 다른 자기장,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되겠죠. 얘는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L이라고 쓴 게 있는데 얘는 도선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 물리량을 곱하면 자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장을 이렇게 원래 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맞아요.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B라는 자기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식이에요. 여기서 여기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면서 처음 만들어진 자기장식이 요거기 때문에 얘는 BIL로 일단 정의가 된대요.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우리는 요 자기장 방향을 예상하는 거 정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미안해 자기력 방향을 예상하는 거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봐봐. 자 지금 봐보면 여기가 외부 자기장 방향이죠. 외부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장 방향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외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I가 위쪽 방향으로 수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 이때 힘을 받는 방향이 어디로 형성이 되냐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방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패턴화 시켜놓은 게 이 오른손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외부 자기장이라고 써놓을래요? 자 외부 자기장 방향이 내 손가락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오른손을 써야 돼 이거. 밑에 오른손이라고 써놓을래? 이거 오른손 같이 생기긴 했는데 오른손이 외부 자기장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이때 이 손을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의 방향을 맞도록 형성을 해놔야 돼?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꽂는 거야. 그리고 이때 힘을 받는 방향은 도선이 힘을 받는 방향은 어디 방향? 손바닥에서 나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되고 있죠? 전류가 뒤로 들어가요. 힘을 받는 방향은 어떻게? 손바닥에서 나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하나만 써놓을게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자기력 방향을 예상하는 게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왼손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조금 편리해요. 그냥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 써놓을래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엄지가 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지가 자기장 방향, 중지가 전류 방향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이죠. 이거 맞나? 모르겠다. 좀 그냥 기게 하긴 하네. 그렇죠? 느낌은 있잖아. 그죠? 느낌은 있지. 얘가 F, 얘가 B, 얘가 I가 되는 거죠. 뭔가 좀 그러네. 방상 맞은 것 같긴 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입체감이 있네. 그죠? 입체감은 좀 있죠. F, B, I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고등학교 때 쌤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 든 다음에 그 미국 연방 그 수사국 있잖아요. FBI 빵야 빵야 이거 외우래요. 외우래요. FBI 빵야 순서대로니까 FBI 순서대로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FBI잖아. BI를 꽂아놓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F 방향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력 방향을 빠르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플레잉의 왼손 법칙을 쓰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뭔가 이게 좀 깐지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끔 이걸 많이 써요. 애들 가르칠 때는 이걸 많이 쓰고. 일단 기억하기 쉬워서 좋아요. FBI.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일단 이런 자기력들 이제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 예시로 뭐 전동기, 스피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연료 계기판, 전류계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형성해 놓고 전류를 걸어줌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석을 만들어놨어요. 자석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죠. 전류를 걸어줄 때는 도선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도선이 힘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 계기판 어떻게 돼? 이 부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부표에 따라서 얘네가 어느 정도 올라오냐에 따라서 전류가 다르게 걸려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저항값이 달라져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야. 길이가 있으면 여기 걸 때가 있고 여기 걸 때가 있고 여기 걸 때가 있어요. 부표에 따라서.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전류의 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도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런 거 쓰는 게 연료계기판이나 전류계예요. 전압계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전동기나 스피커도 비슷하죠. 전류가 얼만큼 세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를 꽝꽝 때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스피커가 나와 있긴 한데 스피커는 봐봐 외부 자기장 방향이 이미 자석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전류를 걸어주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FBI를 써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B, 여기가 I 이렇게 되잖아. 그럼 힘을 이쪽으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힘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으면 얘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팡 하고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류를 걸어줄 때마다 힘을 팡팡팡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진동판을 팡팡팡 때리겠죠. 여기 음파로 팡팡팡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마이크는 나중에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요. 마이크로 아 하면 어떻게 돼? 진동판이 팡팡팡 떨리면서 전자기유도 현상으로 여기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를 해석해서 이 전류 그대로 보내는 거죠. 스피커로 보내면 여기서 빵빵빵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스피커와 뭐 마이크. 나중에 마이크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스피커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전동기. 전동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세탁기, 선풍기, 전동휠,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너희들 그 요새 뭐냐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너희 쓰면 안 되나? 안 되죠. 아 쓰면 안 돼? 안 되잖아. 법으로 걸리죠. 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런 건 다 뭐야? 모터를 돌리는 건 다 전동기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예요. 그래서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고 전기를 걸어줘서 이걸로 뭘 만들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장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랑 평행하게 되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윗도선하고 아랫도선하고 윗도선은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게 돼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쪽 아래쪽은 힘을 받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전류 방향이 위쪽이죠. 그죠? 그러면 BI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럼 힘을 아래쪽으로 받을까요? 여기 도선은 힘을 이쪽으로 받게 되고 여기서는 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BI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힘을 위쪽으로 받겠죠. 여기서는 힘을 위쪽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팍 도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밑으로 때리고 여기는 위로 때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 정류자 이런 거는 전류 방향이 계속 안 바뀌도록 해줘요. 왜냐면 이게 전류 방향이 한번 바뀌면 이렇게 돌았을 때 얘가 다시 반대로 밖으로 돌아가요. 힘을 반대로 받아서. 그래서 전류 방향을 똑같이 일정하게 해주면 얘가 한 바퀴로 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전동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올 때 요 뒷페이지까지 해서 다 숙제. 예. 다음 주 토요일은 와? 안 와? 안 와요. 안 와요. 다음 주 토요일 안 와보니까 자릿소리 없는 사람. 쌤이 다 풀었는데 프린터 없는 사람. 자릿소리 없는 사람은 나한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릿소리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알겠죠? 쌤이 준 자료랑 자릿소리 풀어오는 게 숙제다. 합시다. 고생했어요.